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규리 과장님, 손성길 실장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각자 좀 특별한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취미는 예. 취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 예. 주로 책을 많이 봅니다. 독서를 많이 하고요. 카페에 앉아서 이제 책 보는 게 취미. 그러세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는 이제 와인 한 잔 하는 게 또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와 와인. 차가운 도시 남자야? 좀 우아하게 그런 걸 많이 즐기고. 네.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와인을 사놓으면 다음에 그걸 뭐 주말에든지 저녁 때 먹고 싶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책 같은 것도 이제 사놓으면 저거 빨리 읽고 싶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곳곳에 이제 배치해 놓은 거죠. 내일, 모레, 다음 주. 그 정도로? 다음 달에 먹을 것까지. 쫙 세팅을 해놔야 좀 마음이 편한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이렇게 와인을 한 잔씩 네. 정말 멋진 고상한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뭐 특기는 있으세요? 특기 얘기하시던데. 특기는 이제 운동을 좀 잘하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테니스하고 핸드볼을 좀 했어요. 요즘 또 테니스 열풍인데. 그렇죠. 요즘 뭐 잘하더라고요.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선수? 했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축구 했었고, 고등학교 때 유도, 그리고 대학교 때는 태권도 이렇게 계속. 맞는 스포츠맨이시네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시죠. 못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못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대인관계. 알겠습니다. 거짓말 이런 걸 잘 못해요. 거짓말을 또 못하시고. 너무 솔직한 거. 네, 알겠습니다. 취미와 특기까지. 과장님은 혹시 취미 있으세요? 혼자서 운동하는 거. 피트니스 가서 혼자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사회생활의 가운데에 있어서 그 외딴 섬처럼 혼자 있는 시간 한 45분 정도? 요 정도 있는 게 정신건강에 되게 좋더라고요. 아까 실장님한테 못하는 게 뭐 대인관계라고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대인 깊이죠, 깊이. 대인 깊이. 네.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과장님은 혹시 되게 한심하게 이 두 분의 취미와 특기에 대해서 아니 전혀 한심해하진 않아요. 그래요? 되게 독특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그때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냥 어디 여행 가고 싶으면 그냥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막 뭔가 하나를 좀 꾸준히 막 계속 하는 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만드는 거 좋아해서 이것도 만들어봤다, 저것도 만들어봤다, 뭐 이런 거. 회사도 가끔 가시는 거 같아요. 그러세요? 가고 싶을 때 가고.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뭐 비슷해요. 저도 세 분이랑 비슷한데 저도 일단 운동 되게 좋아하고. 축구? 친구들 만나면 주로 축구 얘기하시고. 그렇죠. 군대 얘기하시고. 그렇죠. 군대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여자친구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만해줘. 뭐 근데 사실 이게 좋아요. 저는 또 체력도 기르고 있고, 그리고 또 제 꿈이 또 제가 언젠가는 하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스포츠 중계, 그리고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먼 훗날에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담금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걸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일어나! 정신 차려! 일어나야 돼! 명석! How are you today? I'm fine. 명석아, 내가 어제 말한 보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말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예약은, 12시에 룸으로 다 예약했습니다. 거래처는 뭐래? 거래처 여기 있습니다. 뭐? 거래. 죄송합니다. 지금 야, 똑바로 안 하지. 좀만 더. 피곤해. 중국어는 듣고 자야지. 자, 오늘 1강
你好，你好，你身体好吗？你身体好吗？我觉得最近不忙，觉得最近不到场上非要玩。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져 갑자기? 你叫什么名字？ 뭐야 뭔 소리야 이거? 是棒棒大学명동장。 아 이거 뭔 소리야? 아 나 이거 빨리 들어야 되는데 아 이번에 진짜 시험 나만 진짜 명동 연습 했겠네. 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명동 했겠네. 아 힐링용 독서도 해야 되고 중국어 학습지도 해야 되고 오픽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네, 업무의 자기 개발까지 정말 24시간이 모자라는 우리 직장인들의 라이프를 한번 제가 연기를 해봤는데요. 또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만의 특기, 아까 말씀하신 그 특기를 또 해야 된다, 특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도 많이 듣다 보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자기 개발에 대한 강박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직무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순간 그때부터 아마 강박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아, 네. 직무적으로 고민하고요. 네, 내 일을 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이걸 고민하는 순간 강박이 생기겠죠. 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실장님은 혹시 강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무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네.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당장 이제 주어진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앞에 떨어진 과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강박관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미래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해결되지 네네. 않아서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저도 헬스케어 회사에 근무하시는 연구소장님하고 1시간 정도 대화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분도 이제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게 지금 회사에서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60살 이후에 지금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평생 뭘 하면서 살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굴삭기나 지게차 자격증 따는 게 어떠냐. 갑자기요? 그 전문 사이트까지領域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거를 같이 해보자. 아 진지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자기 개발을 그러니까 왜 하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거든요. 과장님은 자기 개발을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게 막 매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제가 하는 게 네. 꼭 뭔가 나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지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회사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분야가 탤런트 디벨롭먼트 쪽 직무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거를 권장했어야 됐어요. 아 자기 개발을요? 네, 직원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뭐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야 됐기 때문에 네. 스스로 좀 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회사에서도 뭐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시키고 또 뭐 탤런트 디벨롭먼트를 하는 이유들이 다 성과를 내기 위한 것들이고 그렇죠. 네, 성과를 내다 보면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승진할 수 있는 뭐 포인트가 된다던가 아니면 네. 또 이직할 때 또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스킬이 될 수 있으니까 이직할 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개발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하는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를 봤더니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이직하기 위해서 아까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순위를 봐도 현재 직장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런 나왔네. 것들이 네, 뒤를 잇고 있었는데 세 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다 담겨 있는 그런 조사였어요. 그 세 분은 그래서 어떤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 직장인들은 일단 외국어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뭐 외국어 혹시 공부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별도로 외국어는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애니메이션 보잖아. 어떤 그 애니메이션? 퓨처라마라고 미국에 있는 좀 네스티한 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무슨 라마라고? 퓨처라마. 네. 시즌 7까지 있는데 그거를 한 10년 넘게 계속 돌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거 좋아하세요? 그게 이제 듣다 보면은 네. 그 자막 같은 거 없이 그냥 들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들리다 보면 그게 인이 박혀서
나도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이제 외국어 공부 대용으로 그걸 하시는 거구나. 몰입되는 캐릭터가 있어서 막 죽이고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정말요? 벤더라고 예.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는데 뭐 안에 뭐 갖고 계신 거 아니죠? 옷 안에 숨기고 계신 거.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영어는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득을 봤죠 저는. 입사할 때도 그랬고. 왜 옛날에 뭐 프렌즈 같은 걸로 많이 공부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쵸. 예. 진짜로 그게 도움이 되긴 되나 봐요. 과장님은 혹시 외국어 배우고 계신가요? 워낙에 외국어 잘 하시니까. 저는 이제 업무, 그러니까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외국어는 어휘 쪽을 조금 더 공부한다기보다는 보고 있죠. 찾아보고 이 단어가, 그러니까 구글을 찾아서 네. 이 단어가 이때 과연 이렇게 쓰이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휘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스페인어 배우고 싶긴 한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업무 스파뇰라. 때문이 아니라. 왜요? 혹시 뭐 박서준 씨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그 윤식당 프로그램 윤스케치. 때문에 나오는. 박서준 씨를 보고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다고.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지 안 않고. 보셨어요? 그래요? 저는 또 박서준 씨도 모르겠네요. 박서준 씨를 모르세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서준 씨 정말 멋있더라고요. 갑자기 윤식당 얘기를 제가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넘어가죠. 네, 아무튼 스페인 가고 싶으셔서 네.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싶으시다고. 실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네. 저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고 있지는 않고 하고 싶은 공부는 이제 중국어. 하고 싶은 공부. 공부는 중국어고 이제 그다음에 일본어. 근데 지금은 뭐 안 배우신다고. 예. 왜 안 배우시는 거예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뭐 평생 해야 되는 건데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막 공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요 표현은 제가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외우고 그래서 잊어먹진 않아요. 왜냐면 하루에 100번도 더 써먹고 그리고 외웠으면 아는 중국인들이나 영어 중국어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또 써먹어보고 그래요? 아는지 모르는지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1년에 한 2문장 정도 1년에 2문장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에 2문장. 2문장 정도에서 예. 잊어버리지 않죠. 상황에 맞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되게 존경하는 어떤 그런 롤모델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예전 첫 직장에서 네. 그 지역 전문가 담당을 할 때 네. 그분이 중국 지역 전문가, 자세히는 이제 북경 지역 전문가를 다녀오셨던 분이시고 예. 그다음에 영어를 상당히 잘 하시는 상태에서 중국 지역을 선택하셔서 가셨고 그때 중국 시장이 벌써 한 3년 전이죠. 더 커질 거다라고 해서 영어권을 지원 안 하시고 중국어권으로 지원하셔서 가셨던 성견지명이 분이시고요. 있으셨던. 예. 네. 중국에 가셔서 지역 전문가인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건물을 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건물도 재테크에도 잘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자기가 그 그룹의 사장이 되려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 아까 말씀하신 그 남미권 시장을 위해서 강남에 학원을 다니는데 스페인어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왜냐하면 미래에 내가 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혹시 남미 시장의 사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스페인어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준비 차원에서 그냥 하시는 그 어학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스페인어까지 공부를 하시는데 중국어는 되게 잘 하시죠. 그 갔다 오셔서 하셨으니까 1년 동안 배우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 소믈리에 자격증도 따시고 골프도 치시고 그리고 자기 개발은 아닌데 해외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해외를 나갔다 오십니다. 그냥 공부하러. 중국은 뭐 수시로 가시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자기 건물 확인하러 가시죠. 잘 있나. 혹시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회주의 국가야.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그래서 갔다 오시는. 아무튼 제가 봐도 참 멋지게 사시는 분이다. 그분 지금 뭐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그래서 MBA를 진학을 하셔서 MBA를 진학을 하셨고 그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이 공모전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 성공하고 싶은지에 대한 공모전을 냈는데 거기에 냈는데 1등이 되셨고 거기 외국계 회장님이 이 전략으로 당신이 한국의 지사장을 하세요. 그래서 앞에 모든 꿈을 버리고 외국계에서 지사장, 거기서 이제 영어를 주로 많이 쓰셨죠.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개인 사업, 교육 사업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파란만장하시죠. 살고 계신 분이네요. 자기 개발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뭐 되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요즘
셀러던트? 셀러던트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셀러리맨과 스튜던트, 예, 스튜던트를 합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취준생들은 이제 회사에 가면 좀 쉬겠지, 이제 회사에서 일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 철렁한 그런 게 있어요. 어떤가요? 다들 정말 이렇게 열심히들 하나요? 취준생하고 비교해서 네. 직장인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실 취준생 때 내가 해야 되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으면 들어와서 이렇게 따로 자기 개발하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막 그렇죠. 너무 막 계속 공부를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그냥 뭐 이 시험, 그러니까 입시 입사. 아니고 입사라는 네. 그 관문을 관문. 통과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 와서도 또 직무에 대한 뭐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셀러던트들은 보통 어떤 공부를 많이 하나요? 외국어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호텔에 있을 때는 거기는 뭐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요? 그냥 뭐 어차피 상품 그 서비스 상품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또 제품도 계속 또 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품 지식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서 서비스 뭐 방식 다 바꿔야 되고 매뉴얼 달라지니까 매뉴얼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식음료 쪽에는 메뉴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식자재 공부해야 되고 또 트렌드에 맞는 요즘 유행하는 식자재가 또 달라요. 아시죠? 왜 음식 할 때 뭐 언제는 건강식이 유행했다가 뭐 언제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네, 트렌드에 네. 맞춰서 메뉴 개발 다 해야 되니까 재료 보는 거 그리고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보안 뭐 요즘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졌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거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뭐 심지어 청소 약품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트레이닝이 다 따로 있고 내부의 그 교육 과정이 다 있잖아요. 네, 그죠? 다 세팅되어 있고 밖에 나가서 배울 그게 아닌 거지, 진짜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뭐 IT 이런 데는 시스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 공부해야 되고 인사는 뭐 매년 달라지는 노동법 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네. 이런 거 공부해야 되고 뭐 세법 뭐 파이낸스 이런 데는 다 해야죠. 그래요? 네. 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이제 물류회사인데 거기는 항공안전 뭐 위험물 관리 교육 이런 거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미국 쪽이 또 항공으로 화물에 대한 게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고객사들한테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뭐 관세법, 네. FTA 관련 정보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일할 시간은 있나요? 이 정도로 해야 되면?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많이 하세요? 대부분의 잘 갖추어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네. 그 사내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일을 언제 하나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일하는 짬짬이라든지 뭐 단 1시간이라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 어느 정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승진할 때도 이렇게 공부를 혹시 많이 해야 되나요? 승진을 위해서. 그렇죠. 승진을 위한 자격 조건을 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위한 자격 조건이 예를 들어서 어학을 두는 곳도 있고 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점수를 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건에 들어가고 혹은 가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승진 시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주말에 독서실까지 가면서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그 직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자격이 생기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격이 생기는데 이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 정해진 과목이 있고 그걸 다 통과해야 되니까 대학 때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보통 어떤 과목들이 있어요? 국영수 사회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직무 관련 지식, 관계 법령, 회사에서 정한 규칙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절대 평가라기보다는 상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그 승진율에 따라서. 그래서 남들보다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학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승진 인사를 할 때는 승진 대상자 풀이라는 걸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일정한 점수 포인트가 이제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네. 자, 요 사람들이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2, 3년간 고가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승진을 한다. 네. 퍼포먼스를 보고서 하는 그 기준의 아주 기본이 되는 바탕인 거고요. 물류사 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있어요. 물류관리사를 합격을 해야 네. 승진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대상자 풀 안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저희 건설사 쪽 같은 경우는 뭐 시공, 설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네. 파이낸스 뭐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예. 8개 정도. 예.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대리 진급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걸 갖춘다라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네. 어학을 기준으로 하는 건 부지기수고요. 예, 여러 가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대리 승진 그 첫 번째 회사에서 요구했던 게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문과생이 참 따기 쉽지 않은 자격증이고 그렇지. 네. 그거를 공부를 해서 제가 필기 실기 다 한 번에 통과해서 네. 제가 정보 처리 기사입니다. 그래요? 네. 기사님이시네. 네. 뭐 운전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도 예.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거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제 모인 집단인데 회사 특성상. 회사 특성상. 예. 근데 그 고객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려면 그 한 사람당 그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그 개발자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아마 정보 처리 기사를 따면 초급인지 중급으로 바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발 단가가 자격증을 통해서. 그래서 전 직원을 다 취득하라고 그렇게 가이드가 내려와서 직무에 상관없이 다 시험을 쳤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진짜 끝이 절대 아니었군요. 그러게요. 근데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솔직히 많이 공부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직장 들어가셔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취준생 때가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와서 공부의 양으로 치면 입사 이유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사 그런 것 전에는 같아요. 뭐 전공 수업이나 영어나 자격증이나 이렇게 이제 다 대부분 하시는 분 그걸로 진행을 하는데 네. 여기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그렇지,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눈에 보이고 승진이 안 되고 40대, 50대 이후에 조기 퇴직할 수 있는 것도 눈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들어와서의 스트레스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양도 많고 왜냐면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어떻게 될 거라는 취준생 그 때는 표현이 너무 확 와닿네요. 취준생 때는 네. 이걸 되냐 마느냐까지만 생각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종결이 어떻게 되느냐를 어우. 스스로 보는 게 괴롭죠. 스트레스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 미생 표현 중에 평범하게 사는 것도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제 회사에 와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인들이 회사 다니는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벌어지는 거. 그렇죠. 심지어 저는 옆에서 그 소리를 하시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머리는 들고 다니니 이런 말을 사원 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뇌가 있느냐. 네. 뇌가 있는 뭐 그렇게까지 예. 확대하실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머리를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구나. 있구나. 네. 나는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 내가 든 게 아니라 옆에서 하는 거 들어봤는데 너 뇌에 다리 위로 폈냐고. 주름이 없다고. 과장님은 그런 표현 안 들어 영어로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영어로 안 들어보고 한국말로 들어보고. 그래요? 과장님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두 분의 이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부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그래요? 그럼 어떤 생각을? 아니 취준생들도 사실은 그게 아니면 끝이 보이잖아요. 그게 취준생의 느낌하고 직장인들이 하는 거의 그러네요. 느낌이 다르다고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목표를 가지고 이게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하는 거니까 그 힘듦의 강도는 똑같지 않을까요? 되게 명확한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서 다 힘들어. 뭔가 불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벌써? 네. 근데 진짜 모든 사람의 걱정과 고민은 다 똑같은 무게를 갖고 그럼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딱 맞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직장인들이 요즘에 뭐 학원도 많이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세 분도 뭐 공부 이런 거 하실 때 학원 다니시고 뭐 혹시 그러셨나요?
학원은 다녀본 적은 잘 없고 회사에서 보내주는 영어 학원은 있습니다. 영어 학원 갔는데 그게 그 아침에 가는 학원은 전날 같은 경우에 야근을 할 수도 있고 회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또 저녁이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는 또 불시에 번개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아침에 하려니 또 전날 했던 그런 것들이 걸려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피곤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보통 이제 강의 개설을 하면 8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6시 반 정도는 6시에는 그 반을 들어야 7시에 네. 마치고 회사를 갈 수가 있으니까 웬만한 의지 갖고는 힘들죠. 오프라인 수업 학원 수강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온라인으로 좀 수업을 하는데 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지하철 네, 타고 그렇죠. 다니고 이러면 네. 들리지도 않고 인강이 익숙하지가 않아 사실.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좀 자기 개발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학원도 못 다니겠고 온라인도 못 하겠고 결론 자기 개발이 쉽지 않다. 근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저녁도 힘들고 오전도 힘들고 정말 시간이 없는 거는 정말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직장인들은 어느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시나요? 네. 예전에 제가 저기 해외에 있는 석박사 형들을 누나들 이렇게 저기 채용할 때 보면은 대단한 형들 되게 많아요. 누나들도 그렇고 그 직장에 뭐 대기업 다 들어가서 네. 그 새벽 6시 반에 시작되는 그 강남 어디에 있는 그 GRE나 GMAT 강의 이제 미국에 있는 경영대학원에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일반 대학원에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리할 때쯤 돼서 퇴직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뭐 석사, 박사 따고 다시 들어오셔서 기여하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죠 진짜. 아침 6시에 2시간 듣고 바로 이제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공부 다시 하고 이걸 한 3년까지 한 거예요. 네.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 사람의 의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진짜 가혹하게 자기를 다뤄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행복해지냐 이런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그 대단한 사람들도 있다.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갑자기 또 마음 한켠이 또 짠하죠. 네, 짠하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침 저녁 시간에 대한 활용도는 참 어려운 건 맞고요. 그래서 업무 중에 있는 점심 시간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는 어학원을 점심때 시간을 끊어서 50분 수업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불러 스터디를 조직하고 선생님을 초청해서 튜터링을 한다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수업도 들으시고 좀 더 편한 시간은 자기 의지만 있고 또 결혼을 안 하시는 우리 박규리 과장님처럼 미혼인 분들은 주말을 많이 활용합니다. 전일반 전일반 그런 거 8시간 풀로 들어서 8시간 동안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지 가기만 하면 8시간은 그 속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수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의지야.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주말에 거기 가서 좀 때려박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주말에 쉬어야지 참 8시간 있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거의 근무 시간이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마우스를 왼손으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만 좌뇌만 쓰다 보니까 우뇌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국제 무슨 회계 자격증 은행에서 필요한 뭐 그 연결 회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인강으로.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 & 푸어스 몇 가지 차이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분은 없는 TO를 만들어서 입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분은 아마 커피 회사에 들어가셨어도 합격을 했을 것 같아요.